자, 다음은 양도담보입니다. 자, 양도담보 참 어려워요. 자, 변제기까지 소유권은 채무자가 갖되 변제기에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형태를 말한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 131페이지. 6번 양도담보 나와 있죠? 자, A가 있어요. A가 있다. A가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돼지를 기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치? 그래서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B 은행에게 찾아갔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치? 담보는 돼지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요. 원래 담보라고 하는 것이 담보물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담보물이 넘어가서 이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치? 전당포에서 전당이 그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돼지는 성질이 좀 특이하잖아요. 돼지를 그럼 은행에서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여전히 내가 기르되 담보권만 넘어가는 거. 그것을 뭐라 불러요? 양도담보라. 양도담보. 자, 여기서 양도담보의 법리가 나오는데 양도담보를 할 때 반드시 뭐가 수반되는지 아세요? 돼지를 내가 기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점유를 개정했다. 원래 점유를 넘겨줘야 되는데 돼지라는 성질 때문에 점유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점유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되 담보권만 넘겨준다. 이거를 점유 개정이라고 불러요. 됐죠?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공장 운영하는 그 대표이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을 때 이 공장에 있는 이 그 기계들을 담보 잡고 담보권만 넘겨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장 기계라든지 지금 소나 돼지 이런 가축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양도담보를 하는 대표적인 형태들이 사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도담보가 법리가 어떠냐? 양도담보의 법리가 어떠냐?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변제기 전까지는 일단은 채무자가 이 돼지의 소유자가 돼요. 채무자가. 그치? 근데 변제기가 되어서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요. 변제기 후에는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돼지를 A가 기르고 있잖아요. 뭐 돼지에다가 뭐 마크 찍어놨어요? 이 돼지는 뭐 양도담보물이라고 등짝에다가 뭐 스탬프를 찍어놓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것을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C라는 사람에게 가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돼지를 채권자 B에 승낙받지 않고 처분했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볼까요?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돼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횡령죄가 돼야 한대요. 변제기 전에는 내 건데? 내 거잖아. 그래서 횡령이 될 여지가 없죠. 횡령이 될 여지가 없다. 그럼 무죄인가? 아니지. 횡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배임을 검토해봐야 되거든. 자, 변제기 전까지는 돈을 완납할 때까지는 돼지가 1000마리라면 1000마리의 마리수를 근접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지해야 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엄청나게 밀반출해서 부당하게 채권자의 그 재산적 가치를 해하였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배임죄가 되죠. 배임죄가.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돼지를 팔아먹으면 횡령은 되지 않지만 배임은 가능하다. 됐어요? 자, 그럼 사례를 바꿔볼게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이 돼지에 대한 담보권을 팔아먹으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채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타인 소유지만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이 될 여지는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제기 전에 담보권을 지 멋대로 팔아먹게 되면 역시 채무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변제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다, 배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채무자가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 그때는 뭐 판례도 없고 뭐 법리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몰라도 되고요. 자,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 후에 이걸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고 그때는 무죄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때는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돼지를 막 헐값에 막 팔아먹어요. 경매로 막 팔아먹어요. 팔아먹어도 저 사람이 손해가 나든 말든 간에 나는 무조건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고 무조건 무죄다. 아시겠죠? 교재 한번 갑니다. 자, 여기 법리 나와 있지? 변제기 전이냐, 변제기 후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뭐가 된다? 배임이 된다.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배임이 된다. 누가 점유하고 있을 때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이 채권자가 점유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채권자가 점유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이 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저 돼지를 헐값에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죄다. 무죄. 아시겠죠? 갑니다. 자, 밑에 팔라 볼게요.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횡령이 되지 않고 배임이 된다. 그쵸? 자, 팔라 봅니다.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에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쵸? 점유계정 나오죠. 점유계정. 이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을 때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채무자가 자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누가 처분했다고요? 자, 변제기 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채무자 세무 치시고 파란색으로. 채무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즉 언제? 변제기 전에. 뭐가 안 된다? 횡령죄 밑줄 X. 자, 밑에 판례.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때 이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내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한 의미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한다 했을 때 밑에 소유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면 횡령은 되지 않고 뭐는 가능하다? 배임은 가능하다 라고 봤습니다. 그쵸? 여기서 혹시 양도담보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는데 약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의미 양도담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매를 뭐 하거나 할 때 그 돼지를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을 때 원금과 이자를 은행이 받겠지. 그 나머지 값은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도 다 내가 갖나? 아니죠. 나머지는 원래 채무자에게 반환해 준다. 이것이 약한 의미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물권법에 나오는 말이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몰라도 돼요. 자, 밑에 팔라 볼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수입업자 세무 치시고요. 이 수입업자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이퀄 채무자야. 채무자고 개설 은행이 있지 이 은행이 채권자야. 됐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변제기 전에 그치? 친절하게 변제기 전 써줬네요. 의무처분했다 했을 때 마지막에 횡령은 되지 않지만 뭐는 가능하다? 배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판례는 변제기 전이란 말을 써줬는데 자, 변제기란 말을 써줬는데 그 위에 있는 판례들은 변제기 전이란 말이 안 써졌잖아요. 그치? 안 써졌는데 전부 다 그런 말이 숨어있다.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제기 그는 반드시 변제기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처분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판결 요지에는 그런 것을 잘 안 해놔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전부 다 변제기 전에 팔립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얘를 보아야 할 텐데 제가 원칙과 예를 나눠보라 그랬지, 그치? 자, 보세요. 채권자 나왔네요. 채권자가 그 밑에 변제기일 이전에, 그치? 그 처분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그렇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배임죄가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자, 그 부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해서 보관하게 된 채권자가, 그 말은 채권자가 점유자가 된 사건이다. 점유자가. 이 사람이 뭐다? 점유자가 된 사건이다고요. 그래서 가로 열고 이건 점유라고요. 위에 거는 점유자가 채무자가 점유된 사건이고요. 채권자가 점유가 되어 있을 때 소유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판례였는데 출제가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무죄가 됩니다. 왜? 자기 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죠. 처분 청산형이든 귀속 정산형이든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자, 담보권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 가로 열고 채권자입니다. 자, 변제기 후네요. 후에 파란색으로 후자 세모. 담보권을 실행했다. 담보권 실행이 바로 뭐예요?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매야, 경매. 이퀄 경매를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이제 팔잖아요. 그 돼지라든지 공장의 기계를 팔잖아요. 팔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게 되면 이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받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때 나머지가 있어서 돌려줘야 할 반환 의무는 자신의 정산 사무의가 되는 것이다. 그쵸? 타인 정산 사무가 아니라 자신 일이다. 자신 일. 이기 때문에 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왜?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니까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자, 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담보권자니까 채권자죠. 역시 변제기 경과 후라 그랬습니다. 자,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았던 경매라 그랬어요. 경매를 위하여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역시 자기 사무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밑에 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민사 계약상의 채무일 뿐.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신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고 헐값에 똥값에 팔아먹겠다고요. 똥값에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곧 뭐다?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좀 더 온 거 나와요.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참 어렵다. 자, 이건 뭐냐, 이건. 뭐, 양도담보인데 그걸 이중으로 했다는 얘긴데. 그쵸? 그것도 동산이죠.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했다는 얘긴데, 무슨 얘기냐? 요 판례 별표 쳐보시고, 밑에 사건 별표 쳐보시고. 어려워요. 이런 거 만나면 힘들어요.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힘든데, 뭐 강의해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할 시간도 없지. 그 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도 막 날림으로 하고요. 뭐 판례 강의도 날림으로 하고 그래요. 뭐 강의 길어지면 학생들 안 듣고 그래. 웃겨. 학생들도 웃겨. 자, 이 판례를 알려면 자 밑에 성형 사출기부터 먼저 보고 위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노트로 정리할까요? 노트 한번 가볼게요. 자, 갑이 있죠. 갑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사출기, 이 공장기계, 이 공장기계인 사출기를 담보 잡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물론 이 공장기계는 내가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형식으로 점유 계정 방식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을은 뭐가 돼요? 채권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채권자를
양도담보라는 형식으로 을은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을을 뭐라 불러요? 양도담보권자. 채권자입니다. 갑은 담보 설정 누가 했어요? 갑이 했지. 그래서 담보 설정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는 갑, 양도담보권자는 을.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됐어요? 자, 공장 기계에 스탬프 찍어놓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아까 돼지 그리면서 돼지 등짝에다가 스탬프 찍어놓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더 필요했나 봐. 돈이 더 필요해서 이제는 을 말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은 형식으로 양도담보를 하나 더 체결합니다. 더 체결해요. 그래서 그러면 양도담보가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먼저 을에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병 앞으로 했고 그쵸? 그래서 양도담보를 했는데 이건 유효한가요? 이거 유효해? 이거 유효 안 해.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무권리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중 양도담보 사건에서 그 두 번째 한 양도담보 행위는 무효다는 게 판례예요. 왜 그럴까요? 왜 두 번째 한 양도담보는 무효일까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양도담보 법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이 채권자 소유가 됩니다. 채권자 소유.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소유가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네. 그치?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 소유, 변제기 후에는 채권자 소유. 그치? 이걸 말씀드렸고 또다시 양도담보의 법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소유가 되고 대내적으로는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갑이 이 담보물을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권능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채무자에게는 이러한 권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갑은 무권한자가 된다. 무권한자가 한 양도담보 설정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 앞으로 이중 양도담보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나요? 갑은 을에 대한 배임죄의 죄를 지나요? 무권한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손해가 날 일이 없잖아요. 이건 행위는 무효니까. 그래서 갑이 병에 대해서 이중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한 것은 그것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판례예요. 두 번째 판례 볼게요. 두 번째 판례. 만약에 정이란 사람에게 이 사출기를 양도담보하지 않고 팔아먹었어. 아예 매각을 해버렸어.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돈 받고 넘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제 채권자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팔아먹었다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담보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팔아먹었을 때는 그때는 이 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을에게 손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매각한 것은 병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되나요? 병에 대한 배임죄는 안 된다니까. 두 번째 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은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어요. 이 을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도. 아시겠지? 이게 다 판례입니다. 어렵죠? 자,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은 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성형사출기라는 공장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까지. 그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실관계. 여기서 을은행이 뭐지? 을은행이 담보권자지. 담보권자다. 채권자란 말이야. 채권자. 자, 이때 갑이 병이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이중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이중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이퀄 무효라고요. 무효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끊고. 그래서 이때 이 양도담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을에 대한 배임죄는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죠? 두 번째 사실관계. 갑은 병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던 중에 점유계정 방식이니까 그 사출기를 정이란 사람에게 매각하고 팔아먹었다는 거죠. 아니, 인도까지 다 해줬어. 그러면 요 행위는 유효한데 요것은 이 담보권자인 을에게 손을 끼친 것이므로 이 사람에게 손을 끼친 것이므로 이것은 뭐다? 을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을 한다. 그렇지만 누구에 대해서? 병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아시겠죠? 권리보호는 누가밖에 못 받으니까 을밖에 권리보호를 못 받아요. 병은 권리보호 못 받아요. 자, 판결로지 가볼게요. 자,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채무자란 사람이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계정 방식으로 계속 점유한다 했을 때 이 양도담보 법리란 말이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의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채무자는 무권리자의 것이므로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그 계약을 설정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정한 채권자는 이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가 바로 병이죠. 병.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밑에 이 중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 제3자 누구지? 정이죠. 정. 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를 할 수 없는 뒤채권자는 파란색으로 뒤채권자 누군데? 이 병이죠.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을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되는데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고 무죄다. 이런 논리. 아시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판례예요. 올라갑니다. 자, 이 판례를 알았다면 이 판례는 노숙동 먹기죠. 피고인이 에어컨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해왔다. 그치? 사출기가 에어컨을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이를 또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했다. 그쵸? 자, 이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 양도담보권자, 그치? 요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서 말하는 을이지, 을. 그쵸? 처음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 없다?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설명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매도담보 보겠습니다. 자, 매도담보는 양도담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양도담보는 양도담보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매도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점유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서를 쓸 때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점유권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 빚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을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법리를 보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을 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잖아요. 점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시죠. 타인에게 매도담보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치? 점유자가 채무자란 말입니다. 소유권은 넘어가 있는데, 자, 이 채무자가 마지막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뭐가 된다? 그렇지.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유자가 내잖아요. 그쵸? 소유자가 나지만 지금 채무자가 지금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를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채권 담보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채권자가 그 변제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배임죄가 된다. 그쵸? 그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양도담보랑 전부 다 무죄가 돼요. 자, 보시면 자,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걸 말합니다. 변제기 도가 후에 후자 세문 치시고 그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즉 이미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